파트너십을 맺어서 해야 되는데 주색 잡기에 능한 그런 양아치 정도? 또 오렌지족이야. 좀 약간 역적이 아니까 이건 삼적이면 굉장히 사상 초유의 어려운 사태가 이제 된 거군요. 파키스탄 편으로 왔습니다. 파키스탄이라는 나라에 대한 것도 물론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인지도가 거의 없는 제로의 마켓 시어에서 정말 높은 몇 %죠? 제가 올 때가 그 26%가 얼마 만에? 1년 반 동안. 1년 반 동안에 마켓 시어가 없는 상태에서 26%를 냈다는 건 사실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GSM 단말기 폰. 그렇죠. GSM 단말기 폰이 당시에는 좀 시장 인지도가 거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높은 수준의 달성을 하고 싶은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건데 이런 분들에게 전략적인 부분하고 인간적인 부분을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전략적인 건 이해가 돼요. 인간적인 부분은 왜 말씀해 주신다고 하신 건지 이야기를 좀 먼저 듣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한번 복기를 간단하게 하면 이제 대우전자에 제가 들어가서 전자에 들어오게 됩니다. 한 1년 있다가 두바이로 가서 그 카림 형제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 전반부에는 그 군에서 5년 있다가 첫 직장에서 그리고 LG전자에서 해외 영업이라고 하는 수출 업무팀에서 A부터 Z까지 제가 다 했다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2005년도에 두바이에서 이제 IT PM으로 있다가 본사 복귀하면서 그 당시에 가장 핫한 아이템이 제가 볼 때는 GSM 폰이었던 것 같아요. HE 사업본부에서 해외 마케팅 담당 말씀을 드려서 저는 좀 더 그 새로운 아이템, 특이한 그런 활동을 좀 하고 싶다. 가고 싶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당연히 노를 하겠죠. 그러나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듣고 만약에 HE 본부에서 허락을 하지 않으면 내가 LG전자를 퇴사하고 난 다음에 다시 LG전자 MC 사업본부로 입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그 정도의 결기를 갖고 그 정도 가셨군요? 결기를 처음 MC 본부로 이제 옮겨서 했던 오픈마켓 타스크 팀이었는데 GSM 폰을 출시한 지가 3년, 4년 사업 전개가 되지 않은 거고 중동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몇 개 큰 법인과 지사에서 GSM 단말기 폰을 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썩 좋은 성적은 내지 못했어요. 않았어요. 이제 제가 오픈마켓 타스크를 하면서 이제 케냐, 탄자니아, 레반테 지역의 시장의 수용성을 이제 점검을 좀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들른 곳이 파키스탄이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뭔가를 좀 느꼈죠. 파키스탄은 인구가 2억 4천만이라고 하는 거대 잠재 시장이었었고 당시에 2005년도 그 당시 서브스크라이버 인구가 1200만에 그다음에 단말기 수요가 500만 대였는데 다음 해인 2006년도에 그 시장 자료를 보니 파키스탄 시장 자체가 500만 대에서 800만 대, 1200만 대 막 이렇게 1년에 한 300만 대, 400만 대씩 막 터지는 거예요. 그 LG전자 본사 입장에서는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놓칠 수 없는 그런 시장이다 라고 해서 개인 1인 타스크를 6개월에 걸쳐가지고 1차, 2차로 나누어서 이제 파키스탄 시장에 대해서 이제 공급자적인 측면에서 이 시장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현지 로컬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LG 브랜드를 단 GSM 폰을 과연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 두 가지 부분을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시장 점검을 했던 거예요. 시장 매력도는 충분히 좋으니까 이게 과연 가능성이 있겠느냐를 이제 타진하신 거군요. 그렇죠. 파키스탄이라는 국가는 그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매력도가 높은 시장은 아니에요. 인구는 많지만 부정부패가 심하고 국민의 그 바잉 파워가 약하다 보니 이제 중저가에 큰 비중을 두었던 시장이고 미 정서의 그 심화로 인해서 탈레반이라든가 폭탄과 테러, 마약 이런 것들로 얼룩진 그런 나라였어요. 그 사이를 누비고 다니신 거군요. 그렇게 다니다 보니 그 2차 타스크 보고를 하고 본사에서 고심 끝에 파키스탄 시장을 전략적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네가 과연 성공을 하면 가전업체를 통해서 GSM 단말기를 성공을 했다. 중동 아프리카에서 LG 가전 브랜드 인지도와 그다음에 파워는 굉장히 크잖아요. 단말기도 가전업체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출시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시장을 저희가 접근할 때 본사에서는 나름대로 전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반대로 보면 좀 어렵겠다 생각이 드는 게 휴대폰 전문 파트너가 아니라 가전 쪽을 하는 파트너를 잡아서 휴대폰을 성공시켜 다른 지역에도 파급이 될 거야. 좋은 그림인데 되게 힘들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거죠. 제가 타스크를 하는 그 카라치, 라호르, 이슬라마바드 큰 시장이 3개가 있는데 우리로 치면은 이제 서울, 대전, 부산 뭐 그렇죠. 이런 느낌인가요? 50 소비를 담당하는 카라치 시장에서 5군데 정도의 모바일 전문 유통 상가를 이잡듯이 잡았던 기억이 나요. 이제 제품을 출시하려고 보면 과연 LG 그 GSM 폰을 누가 구매를 해서 인지도가 없잖아. 팔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시장 수요가 예를 들어서 500만 대에서 800만 대로 늘어나는데 평균 단가가 예를 들어서 100불만 치더라도 이게 금액적으로 얼마나 큰 시장입니까? 근데 이제 중저가 시장으로 돼 있고 그리고 대부분 그 당시에 노키아의 마켓시어 점유력이 거의 한 55%, 60% 정도 된 그 파키스탄 시장에서 제품을 하면 이지 아이템이고 쉽게 팔아서 내가 이문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왜 굳이 LG 거를? 굳이 왜 LG 거를 해야 돼? 리스크 테이킹을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종 소비자도 리스크 테이킹 할 필요가 없는 게 본 적도 없는데 이걸 왜 사? 자,
파키스탄에 기사가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직접 운전을 할 수 있는 거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쵸. 반드시 기사를 두게 되는데 기사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글쎄요, 굉장히 낮다라는 건 제가 알고는 한 있습니다. 10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 되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50불짜리 그 노키아 가장 그 초저가 폰을 살 때만 하더라도 두 달치 월급을 박아야 이제 그 단말기 폰을 사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들일수록 브랜드에 대한 의존도가 강하다는 거 저는 처음 거기서 알았습니다. 그러긴 타스크 1차하고 2차 활동을 해서 본사에서도 그럼 파키스탄에 한번 들어가 보자 라고 했는데 문제점들이 막 생기잖아요. 누가 LG 제품을 취급할 것인가. LG 입장에서도 저가폰, 중저가폰이 그 커먼한 이 파키스탄 마켓 제대로 된 제품은 있는 것인가. 했다고 하더라도 제품을 이통시킬 채널을 우리 LG가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서비스는 어떻게 해야지. 나름대로의 제 셀프 캐션을 제가 가졌던 거예요. 얼마나 이 심적으로 부담이 되겠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 총체적 난국이다. 매력도는 어느 정도는 있지만은 이걸 막상 공략하려니 어려움이 너무 많은 거군요. 본사에서 어찌어찌 해서 결정을 내렸고 제가 파견을 하게 됩니다. 잘못하면 역적되는 상황인데. 역적이 아니고 이건 성적이면 제가 파키스탄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고민을 좀 하지 않았겠어요. 그 뉴얼라이드라는 가전업체를 끼고 GSM을 팔아야 되는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중동 시장 같은 경우에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LG 가전 디스트리뷰터 CEO라고 하면 자기 가업을 물려받을 후계자. 자기 큰아들한테 대부분 다 주거든요. 아빠 세대는 이제 가고 LG전자 가업을 이제 이어받아야 되는데 좀 더 자기한테 인기가 될 만한 요즘에 핫한 제품 뭐 예를 들면 유럽의 그 유명한 스포츠카의 디스트리뷰터를 하고 싶다든가 그만큼은 나는 좀 다른 우린 걸 좀 해보고 싶어. 다른 세대야, 우린 좀 약간. 다른 세대야.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악타르 사장님도 이제 마찬가지로 큰아들한테 LG 가전 사업을 물려주고 싶어 했는데 이 지션이라는 친구가 옛날에 강남에 오렌지족이라는 그 유행어가 있었잖아요. 한 커플 한 커플 벗겨도 얘네들 잘 모르겠고 돌출 행동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그런 스타일의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LG 가전 사업을 받아서 혹은 단말기 제품을 받아서 네가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지만 아들의 생각은 다른 데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색 잡기에 굉장히 능했던 거죠. 사업에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이 사업을 통해서 뭔가를 일으켜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없이 그저 주색 잡기에 능한 그런 양아치 정도. 제가 양아치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겠지만 받은 피드백 느낌은 그랬어요. 이 지샨이라는 이 친구를 내가 어떻게 잘 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 처음부터 했던 임무 중에 하나가 이 지샨이라는 친구와 그 카라치 지사에 있는 그 GSM 단말 그 관리하는 친구, 이 친구하고 같이 매일 저녁 7시부터 새벽 1-2시까지 한 6개월 동안에 걸쳐가지고 나머지 공부를 했어요. 이게 얘기를 정리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시장이 매력은 있어. 근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인지도가 없네? 그러면 파트너에게 의존해야 돼. 근데 휴대폰 전문 파트너를 하면 좋겠지만은 우리 거 안 하겠대. 우리랑 우호적인 가전 쪽 뭐 어쩔 수 없이 파트너를 맺었어. 여기까지도 좀 힘든 상황인데 게다가 이 사장님의 아들 직접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어서 해야 되는데 얘가 또 오렌지족이야. 좀 약간 주색잡기를 좋아하는 상황이야. 과외를 시키는 것부터 비즈니스 시작하신 그렇죠. 굉장히 사상 초유의 어려운 사태가 이제 된 거군요. 이제 과외의 결과는 어땠는지 시장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셨는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2편부터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알겠습니다.